안녕하세요. 오늘 약 2시간 전에 일론에게 자필 편지와 그리고 500일 세계 여행 동안 찍었던 사진들, 그 제주도에서의 사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좀 스크랩해서 보냈습니다. 거의 이제 금요일부터 글 올려주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일론 머스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올려주시면은 그것을 담아서 편지에 좀 담아 보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짧은 시간 이외에는 거의 금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뭐라 그럴까요? 좀 단절된 세상에서 좀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보라든지 뭐 유튜브부터 해서 뭐 뉴스 이런 부분들 일체 접하지 않고 거의 이제 3일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은 저 나름의 숙고를 좀 해보는, 일론에게 어떤 내용들을 좀 보낼까 하는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거의 4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론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그럼 전달했는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 역시 이제 FSD였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가장 하기 싫었던 그 보고 내용이 상품 기획자로서 가격을 할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뢰에 들어온 답변은, 그렇게 시간을 줘서 리포트를 쓰라고 했는데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가격을 할인해야 되는 그거 이상도 아니냐고. 그래서 질타를 받을 각오하면서 가격 할인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임원으로 이제 직장생활 할 때도 참 반대죠. 참 묘하게도 밑에서 가격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리포트의 최종 결론으로 내면, 야, 결국 가격 할인밖에 없냐고, 다른 전략은 없냐,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참 상황에 따라서 좀 웃기죠. 그런데 일론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거의 2주 전부터 FSD 가격에 대한 할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가장 쉬운 이야기일 것이고, 일론도 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결론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낼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이미 FSD 무료 배포가 시작이 됐고, 제가 마트에서 시식 행사를 하면 그 뒤에 의뢰에 따라오는 것이 할인 행사다. 1+1이라든지, 2+1이라든지 할인 행사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상품 기획자로서의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다음 단계가 가격 할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도 했었고, 그리고, 그 빅맥 세트 말씀도 드렸었죠. 지금은 모든 브랜드들이 버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유일하게 코카콜라를 만들고 있고, 지금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고 있다. 근데 실제 고객들은 이 세트를 원하지 버거만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세트 메뉴가 단품들보다는 가격이 싸죠. 세트를 다 묶었을 때 할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이번에 좀 편지에 좀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워낙 시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금은 정체기에 있고, 테슬라도 이번에 1, 4분기도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모델 S를 좀 붐업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쿠폰, 그 이용권을 사실 일론이 프로모션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도 조금은 하면서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 동안 한시적으로 FSD를 12,000달러에서 6,000달러 아니면 8,000달러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FSD는 다시 가격을 컴백시킬 수가 있다. 12,000달러 아니면 더 높은 가격으로 나중에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FSD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모델 2였습니다. 모델 2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카니발라이제이션 이야기를 했었죠. 모델 Y와 모델 3의 매출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모델 2를 런칭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모델 2를 2대에서 3대를 팔아야 할지 모델 Y를 한 대 판매를 하는 데와 같은 마진을 얻을 수 있다. 물론 FSD를 장착을 시킬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마진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로만 봤었을 때는 모델 Y가 잘못하면은 브랜드의 메시지 전략,
브랜드의 고급화로 가고 있는 테슬라, 그 테슬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모델2에 대한 이슈가 최소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가질 때 모델2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왜냐? 어차피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팔릴 것이기 때문에 모델2가 언론에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브랜드는 저가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딩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좋아질 리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최소화시키려면은 생산 캐파인,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인 400만 대 정도를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을 만큼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난 뒤에, 지금은 사실은 미국의 기가팩토리에서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리면 좀 깨작깨작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그럼 계속 모델2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고급화로 지금 이미 꽤 오랜 기간 동안 테슬라 본사에서 잘 잡아놨던 이 브랜드 포지셔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2에 대한 두 번째 솔루션은 지금 로드스터 제너레이션 세컨, 그러니까 2세대의 로드스터를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죠. 모델2가 출시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이 로드스터를 출시를 하면은 모델2가 가지고 있는 저가 이미지, 이 이미지를 로드스터로 어느 정도 희석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좀 꽤 오래 전에 올렸었는데, 지금 NHTSA인가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시점 2025년이나 2026년도 때 그 자동차 내에 이미 음주운전을 이 운전자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운전하기 전에 이미 트래킹을 하는, 그래서 디텍팅을 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을 지금 의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미 내부에 보험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내부의 고객들의 행동 패턴들을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이미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테슬라가 매우 앞서갈 수 있는 기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처럼 표준으로 정착을 시키면은 테슬라의 기술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거나 그 이외에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AI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이번에 편지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00일 세계여행을 하면서 저와 저희 부부, 저 와이프가 이곳을 경험을 했거든요. 유럽의 한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자유주행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의 최고의 난 코스를 한번 이번에 일론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론에게는 좋은 챌린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자유주행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아마 정복을 하기 힘든 그 도로가 아닐까. 단순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벌써 매우 FSD가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그 도로도 한번 설명을 해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육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사업, EV 오토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2023년 1, 4분기 때, 죄송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판매가 되었던 오토바이 전체 수가 190만 대가 넘습니다. 한 국가에서 6개월 만에, 물론 단가가 낮죠, 오토바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에서 6개월 만에 190만 대의 오토바이가 판매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EV 보트나 배에 대한 사업도 짐을 실는 배들이 있죠. 그 배들이 2021년도에 22조 달러입니다. 22조 달러의 시장을 짐을 싣는 배에 한정돼 가지고 있는 매출 규모고요. 이것이 2031년도가 됐었을 때 약 42조 달러. 42조 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400조에 달하는 그런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1년도 때.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업들, 오토바이 사업, 특히 이 배 사업은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 역시도 육지에서
바다로 시선을 돌렸을 때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인류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꼭지에서 한 5가지 이야기를 일론에게 좀 전달을 했고, 물론 일론에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이 편지 자체를 안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절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런 전략들을 세우면 좀 더 좋겠다는 순수하게 주주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리고 글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의견들. 그 의견들도 몇 가지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낮잠을 좀 자라.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쉬면서 일을 하라는 내용들 주셔가지고 그 내용도 넣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2020년 10월 달에 사이버 트럭을 한국에서 주문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위에 커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일론이 듣기 싫어할 수 있는 이야기, 뭐 일론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셔서 그 부분도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저와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FSD 구독료가 조금 비싼데 $99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도 한번 담아보면서 그렇게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500의 세계 여행 동안 하면서 봤었던 사진들 몇 개 디지털 인화를 했고, 제주도의 풍광이나 저희 집에서 찍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테이크 브레이크를 하려면 좀 휴식을 취하고 싶으면 저희 집으로 오라고 좀 초청도 했습니다. 뭐 주주 입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일론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주 입장에서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물론 안 오겠죠. 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저도 컨디션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4일 동안에 오늘 포함해서 조금 세상과 단절돼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도 좀 하고 제가 가지는 생각들을 영상으로 조금 직접적으로 담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